은행도 나한테 돈 갚으라고 못했는데 시행사 네가 뭔데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분양계약 해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분양계약, 대출계약, 보증계약, 연대보증계약이겠죠. 요 세 개가 당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요번 시간에서 요 계약들이 하나하나씩 처리되는 법리적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남이 계약을 체결한 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랑 우리 마누라가 그 한 1억짜리 대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출 계약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그걸 안 갚으니까 갑자기 신한은행이 저한테 돈 갚으라 그러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닌데 이 계약의 효력이 나한테 미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알면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한테만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계약, 대출계약, 보증계약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당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갚을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회생이 가능할 거고, 개인회생 일단 신청해. 내가 자격이 돼. 신청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지명령 나오잖아요. 금지명령.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채무자의 유체동산, 뭐 급여 뭐 이런 거 있고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못한다. 채무자한테 추심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은행이 아까 대출 계약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은행이 수분양자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수분양자가 돈을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뭐라 그러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돈 빌려간 애가 돈을 안 갚겠다는데 말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회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누구랑? 시행사랑. 그래서 은행은 시행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얘가 돈 안 갚는데 돈 안 갚을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대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요. 유지할 어떤 이익이 전혀 없어. 법이 막아버렸는데 돈 받는 거를.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갚어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인 시행사한테 돈 갚으라 그래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수분양자가 돈 못 갚을 줄 알고 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시행사는 어떻게? 이 은행이 돈 달라는데 안 주면은 앞으로 대출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은행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중도금을 대신 갚아주던 뭐 받을 돈에서 빼던 아니면 지급을 유예하던 시행사가 은행에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서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대출 계약은 해지가 됐어요. 기한이익 상실로 해지가 됐어. 안 갚는다고 하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서 이 시행사가 은행한테 돈을 갚아줬어요. 아니면은 갚아줄 의무라도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갚아줬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거고 안 갚아줬다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대신에 돈을 대위 변제, 너의 위치를 대신해서 내가 변제를 해줘서 돈을 갚았으니까 그 돈 나한테 갚어. 은행한테 갚지 말고 은행이랑 너는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 돈 내가 대신 갚아. 나한테 갚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우리 회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은행도 나한테 돈 갚으라고 못했는데 시행사 네가 뭔데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 네가 대신 갚아준 건 보증계약에 따라서 네가 대신 갚아준 거고 너도 나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 달라고 못한다. 왜? 금지명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시행사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얘 대신 돈을 갚아줬는데 얘는 안 갚는데. 근데 우리는 분양계약이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이 대출계약은 깨졌어. 보증계약에 따라서 돈 갚아줬으니까 보증 의무는 이제 없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분양계약인데 보세요. 분양계약이라는 건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면 너한테 아파트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수분양자는 돈을 낼 의무가 있고 이 시행사, 분양자는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분양자가 돈 안 준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내가 아파트를 줘야 돼요? 안 줘야죠. 안 줘야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분양계약을 해지를 하면 안 줘도 되는 건데 분양계약이 살아있다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 살아있으니까 계약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돈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파트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돈을 안 줄 거야. 왜? 돈 안 준다고 법원에 회생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줘야 되기는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가를 못 받았는데 무슨 아파트를 왜 줘요? 그러면 이거를 딴 데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왜? 분양계약이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줘야 될 의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기 전까진, 계약의 구속력에서 당사자가 벗어나기 전까진 서로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시행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계약 위반한 행위가 된 거잖아요.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들어오면 계약금, 중도금, 이자까지 다 물어줄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회생 신청을 해. 우리는 중도금이랑 잔금 낼 돈 없으니까. 그러면 대출 계약 없어져. 이 보증 계약 사라져. 대신 돈 갚아줬으니까. 분양 계약 사라져.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해지하는 거밖에. 그럼 우리는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골치 아팠던 분양 계약에서. 광고 대행사가 거짓말했다, 저기 도면이랑 다르다, 뭐다 이렇게 소송해도 사실은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시행사가 한두 번 해봤겠어요? 시공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기 싫어서 해지하고자 하는 거지, 시행사한테 잘못이 없어요. 시행사한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겠어요?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취소를 하고 무슨 뭐 해지를 하고 뭐 해제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회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양권 계약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 되느냐? 다 되면은 이게 어렵겠습니까? 다 되면은 다 개인회생 하겠죠. 다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실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요 다음 시간에 하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